4회 1분과 기타 공공기관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기타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세션은 풀라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클래식하게 발표자가 있고 토론자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오늘 앞에 보시는 5분의 패널들이 현재 중앙부처의 7개 부처의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실제 평가단의 부단장, 총괄간사 또는 평가팀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렵게 모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외교부, 기상청, 한국행정학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입니다. 이 경영평가를 총괄하고 있는 계명대학의 이윤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정부의 조직 개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 개의 부처만 조직 개편을 꼽으라고 하면 저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가 개편돼서 평가 관련된 여러 가지 차관 사항들이 바뀌어서 민감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흔쾌히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 이성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많은 정부 부처에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진짜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성균대학의 주재유 교수님 모셨습니다. 글쎄요, 경영평가의 민감도라고 하면 아마 이 부처가 경영평가의 민감도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경영평가를 총괄하고 있는 신한대학 이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년도에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기타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지칭했던 정부 부처가 2개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개 부처에 현재 진행 중인 경영평가의 총괄간사를 맡고 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평가를 맡고 있는 가톨릭관동대학의 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7개 정부 부처에 글쎄요, 총괄간사, 경영평가 부단장 등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오늘 사회로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주효진입니다. 오늘의 세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패널 분들에게 현재 경영평가가 실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학회 상당수의 지금 이제 경영평가 위원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룸에서는 현재 재경부의 경영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공문평가 관련되어 있는 이슈 파이팅 세션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시기인 걸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국정책학회 주관이라고 해서 정부 부처의 경영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흔쾌히 와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라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순서대로 대략 사회자가 한 5분에서 7분, 길게 10분 정도 각각의 평가가 진행 중인 정부 부처 기타 공무원의 차관 사항들을 좀 말씀드려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패널들이 짧게 5분, 길게 한 8분 정도 현재 진행 중인 부처에 있는 기타 공무원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차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그건 여기에 계신 특히 기타 공공기관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올해도 중요합니다만 내년도에 공공기관 평가를 여기 계신 패널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게 또 그 부처에서 차관으로 가져가서 아마 올 연말에 평가 편람에 반영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50분 정도 라운딩이 끝나고 나면 앞서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오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어떤 부분을 이렇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경영평가를 매년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관상에 반영해 달라라는 말씀들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연말에 평가가 나면 또 평가 편람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 평가 편람 차관사항에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아마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명대학의 이윤숙 교수님께 현재 세 개 부처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평가 관련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부처별로 짧게
뭐 길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먼저 패널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그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윤석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라운드 테이블을 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발제가 있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발제를 겸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거. 게다가 이게 생중계가 된다는 것도 사실 지금 처음 알았고 제가 그 1회의에 사회를 봤는데 그때는 생중계가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아마 이런 TV 이게 없었던 것 같아 모니터가.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그래서 뭐 중계가 안 됐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텐데 예,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사실 뭐 세계기관 말고도 많은 기관들을 제가 평가를 하고 평가 단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기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 보니까 역시 그 각 부처마다의 성격이 다르고 또 부처 산하기관의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관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국립대 병원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 병원이 있고 비국립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 병원에는 뭐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땡땡 무슨 병원부터 해서 치과병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대 병원부터 해서 저기 강릉 원주 치과대학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을 갔을 때 충격은 이렇게 평가를 갔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플랜카드 크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환영인 줄 알았는데 경영 평가 결사반대 뭐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규모가 되니까 이렇게도 하는구나 했었고 그다음에 강릉 원주 치대 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평가위원분들이 한 너댓 분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갔는데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그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평가를 하는데 같이 가면은 뭐 경영관리 주요 사업 등등등 뭐 이렇게 있고 뭐 계량도 있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나? 보니까 평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평가위원보다 숫자가 더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다려야 돼. 이분들이 뺑뺑 도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비대학병원, 문과형 기관들의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캐리스라든지 아니면 사학연금공단 같은 좀 큰 데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고전번역원이라든지 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작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굉장히 이 규모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굉장히 특수한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좋게 말하자면은 이제 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필드가 있는 거죠. 근데 나쁘게 말하자면 이분들이 평가에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 평가를 받기 좀 어려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한테 이렇게 좀 뭐 심하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규모가 크다고 잘 주고 규모가 작다고 뭐 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기관대로 저희가 그 정도의 로드를 주지 않아도 또 불만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작아서 지금도 힘든데 우리한테 뭘 하라는 거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사실 다른 뭐 기재부 평가라든지 지금 재경부 평가라든지 이런 데도 공통되지만은 우리가 그 평가는 편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편람에 대해서. 근데 그 편람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매트릭스로 해서 그 2x2처럼 해서 모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A, B, C, D 어떻게 줘라라는 게 있는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객관적으로 얼만큼 성과가 좋았느냐라는 거지. 예,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평가라고는 하지만은 상대적인 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나아졌는가, 그러니까 즉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가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기관의 보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뭐 ESG라든지 특히 이번에 뭐 AI 가점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보고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기관명만 가리고 나면은 그죠? 상생협력도 특히 그렇고 어디 내놔도 무슨 보고서인지 모르겠어. 어디 기관인지 모르겠어. 예, 진짜로 딱 그 블라인드 처리하는 순간에 이 보고서가 누구의 보고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평가를 좋게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타 기관과 자기 군의 최소한 자기 군 내에서의 타 기관과의 차별화는 되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은 결국은 그 기관이 자신의 전년도 실적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전년도 실적보다 나아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뭐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 2x2 모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C 나와요. C가 정상이다. 예. 여러분들이 뭐 B 나와서 뭐 이러면 안 돼요. 예. C가 정상이다. 솔직히 말해서. 예. C가 정상이에요. 특히 기타 공공기관은 그런 그 평가 인플레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재경부 평가를 쭉 하다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들이 많이 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아요. 예. 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별화가 잘 안 된다. 규모가 특히 작은 기관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어제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보고서 쓸 때마다 그냥 숫자로 깔지 마요. 뭘 했어요? 그 대부분 보면 그냥 아웃풋이야. 인풋이나 아웃풋 지표를 까는데 아무 쓸데가 없고 그냥 우리가 전년도보다 뭘 잘했어요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것도 맥락 없이 여러분들이 늘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그때 보고서, 그러니까 그때 실적을 보고 좋은 거 이렇게 주섬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거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내요. 그러면은 외부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맥락이 없어요. 네.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설명을 해야 된다. 평가위원들한테 우리가 전년도보다 뭘 잘했어요.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떤 계획하에서 뭘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뭘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중장기적 성과가 어떤 게 나오고 그리고 해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환류해서 뭐 우리가 좀 할 부분이 있고 뭐 파급할 부분도 있다. 이게 바로 PDCA예요. PDCA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 스토리라는 거 스토리. 그래서 이걸 있게 하셔야지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총론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교육부를 제가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한 거고, 뭐 총론적인 부분은 동일한데 외교부는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외교부는 뭐냐면은 실제 사업을 외국에서 많이 하죠. 해외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실 외교부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은 해외 실사를 나가야 돼. 해외 실사를 나가야 돼. 나가서 실제로 이 사람들 해외에서 뭘 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제가 사실 정보문 평가도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일 힘든 부처가 보면은 외교부 통일부예요. 그때도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뭘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회의를 했다는 거야. 이게 실적이라는 거야.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리고 그 실적을 몇 번을 실적으로 몇 번 회의한 걸 실적으로 내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겠지.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 입장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야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의 평가를 받는 이제 기타 공공기관들은 이런 부분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해외 사업을 보다 중요시해야 되고 실제 평가도 해외 나가 봐야 돼요. 나가서 정말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부딪히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구나를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감동을 줘야지 기관이 잘했네라 생각하지. 그냥 보고서 내고서 그냥 회의 몇 번, 뭐 MOU 몇 건으로는 도저히 감동이 없다는 것이 아시겠죠?
그런 측면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기상청이다. 기상청은 정말 특수한 기관이에요. 예, 왜냐하면 기상청은 그 이제 우리가 흔히 경관 주사를 하잖아요. 경영관리 주요 사업이 있는데 경영관리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주요 사업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정말 그냥 그 대기 과학자들의 영역인 거야. 대기 과학자들의 영역이다. 예. 진짜 특수 영역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 보면은 실제 이렇게 평가장이라든지 평가 끝나고 뭐 컨설팅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들어가 보면은 재밌는 것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이제 행정학 베이스의 평가위원을 제외하고는 평가위원도 대기과학자. 예? 그 다음에 실사를 받는 그 피평가 기관도 대기과학자. 그리고 같이 앉아 있는 기상청 공무원도 대기과학자.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죠. 우리나라에 의외로 대기과학 관련 학과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3개 대학이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다 선후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뭘 말하기가 좀 두려워. 왜냐면 말이 다 통해. 서로가 쫙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러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산하기관인데 엄청 깨졌어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지. 가갖고 이제 야 이럴 수 있냐? 뭐 이러는 거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가단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휘둘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기과학 분야에 그 정통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기과학하고, 다만 뭐냐면 거기 중요한 것은 이 대기과학자도 그냥 대기과학밖에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되게 리스펙트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일가를 이루신 분이니까. 하지만은 평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백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팩트를 찍어서 평가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계량 지표의 적절성에 도전성은 행정학자들이 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각 그 기타 공공기관들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재경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든지 편람 늘 반영을 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뭐 단연간 그 뭐 재경부 뭐 기타 공공기관 평가들을 쭉 해본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타 공공기관 평가에 더 자율성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충실히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뭐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다들 그죠?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수용을 하고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저희 일단 얘기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 예, 마지막 이윤석 교수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시간이 짧으시면 끝나시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에 또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성균대학 이성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이승혁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에너지 환경부 파트를 맡았습니다. 제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올해는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원래 제가 환경부 파트를 계속 맡고 있었고, 오늘 이 자리를 오는 데 있어서 저 지금 현재 경영평가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좀 건의하고 싶은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교수님들께 여쭤봐서 저는 이제 그분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경영평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뭐 딱 그 평가위원분들이 한마디를 정확히 공통분모는 아주 성격이 다른 기관들을 하나의 평가 체계로 다룬다는 게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 평가를 하는 그 교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고민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타 공공기관 평가가 결국에는 이 공공성이라는 영역에 놓여 있는 여러 기관들을 평가해야 된다는 좀 책임성의 의미에서는 저희가 뭐 다들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이윤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이제 다른 부서에 경영 평가를 가면은 아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표 보고 뭐 조직 관리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리더십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질문 드리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약간 이질적인 면이 존재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또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 기관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기후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좀 기관 간의 이질성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들어온 에너지재단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성이라는 영역 안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맡은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기존의 환경부에서 있었던 뭐 생물자원관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저희가 방문 가면은 다양성을 우리가 얼마나 뭐 보존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공공성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두 개의 기관이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두 기관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기관들이 어떤 대상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내는 성과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이 성과의 기준 자체가 지금 저희 기후부 안에 있는 12개 기관이 되게 상이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동일 평가 틀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의미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고, 또 기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자율성의 의미도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 평가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아주 비슷한 얘기로 뭐 자식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옆집 자식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다 비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과의 단위나 난이도가 다른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후부 안에서 한 기관 같은 경우는 아주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시설들 그리고 그 아주 많은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도, 그 기관도 존재를 하고, 또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뭐 가구들이 어떻게 지원 가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이윤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또 저희의 입장에서는 오늘 같이 12개 기관이 놓여 있는 부분에서 누가 더 낫는지를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성과의 크기, 성과의 질, 이게 좀 상이하게 구성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저희 평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과 이렇게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하나는 그 시간의 구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관들은 되게 장기적인 성과 지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기관도 존재를 하고, 또 어떤 기관들은 되게 단기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원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손님들, 고객들 그 숫자도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성과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차별점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한 틀로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좀 결과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현실적으로 평가 체계가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 기관의 특성,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외부의 그 시각으로 뭐 어떻게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구조, 뭐 성과 방식, 그리고 주로 다루는 이해관계자들이 또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 거기에 있어서 좀 평가의 공정성이나 설명력에서 여러분들이 한계점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오늘 세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합성과 자율성과의 관계,
좀 자율성이 제약되는 구조로 좀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평가가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도 좀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경영평가라는 게 이 기타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직 행동 자체를 유도하는 전략적 신호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평가하러 갔을 때 되게 저는 제 자신을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2년, 3년 같은 기관에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게 또 평가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간접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우리가 하나의 수단으로 이거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 오늘 주시고 저희도 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같이 고민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기후부의 측면만 놓고 보면은 2개의 기관과 10개의 기관을 나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2개, 10개 기관 중에도 원래 환경부에서 제 기억에 6개나 7개 기관을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 6개, 7개 기관도 이미 저희가 평가할 때 A 유형과 B 유형 나누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규모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평가 기준 체계를 저희가 따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환경부와 다른 부서가 들어오면서 12개 기관으로 늘어났고 12개 기관 중에서 엄청나게 큰 공룡기관 2개가 있고 나머지 10개 기관 다 뭉쳐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일지 오히려 이제 유형별로 좀 차별화된 평가 체계를 다시 한번 갖춰보는 게 어떨지 기후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후부를 평가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은 말씀 저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가 저도 딱 동의하는 게 좀 계량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좀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실 때 맥락을 기반에 된 평가라고 좀 전환되는 것도 좀 저희한테는 필요해요. 아주 수치적인 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치가 드라이브 되는 데까지 도대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왜 이 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물론 되게 제한된 페이지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좀 기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또 많은 교수님들이 동의하실 텐데 좀 중장기 성과가 이 보고 평가 체계 자체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매년 평가하면서 ESG가 뭐가 변했고 탄소 중립 뭐가 변했고 이게 되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후부의 관점에서는 좀 고민하고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후부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얘기를 해주실 주지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여기 생중계되고 녹화되는 걸 이제 들어서요. 심지어 지금 자리가 정중앙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평가위원으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기타 공공기관 경평 같은 경우에는 부처에서 나온 이제 매뉴얼에 편람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들에게 이제 편람에 대한 편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같은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보시면 기관분들도 계시고 이제 경평에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 먼저 고용노동부에 한해서 좀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기타 공공기관은 총 7개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경영관리평가와 주요사업평가 그리고 가점 이렇게 크게 3파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요사업 파트를 지금 3년째 계속 담당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평가 편람이 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제 올해 평가 편람 기준까지 합쳐서 조금 흐름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경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 및 리더십 또는 리더십 경영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렇게 계량 부분, 비계량 부분 점수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5점, 특히 비계량 부분 보시면 10.5점, 9.5점, 4.5점으로 비계량 부분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책임 지표 부분, 재무 성과 관리 지표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지표 같은 부분에는 비계량 가중치가 6점, 8점, 11.5점으로 계속 최근에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재무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량 지표의 가중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11점에서 올해 5.5점으로 급격히 낮아진 거죠. 그다음에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계량의 증가세를 보고 있고, 주요 사업 같은 부분에는 총 50점이 배당되어 있어서 25점, 계량 비계량이 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점과 30점으로 비계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재무 성과 관리에서 계량 가중치가 급감하고 전반적으로 비계량 지표의 가중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앞에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기관 간의 규모가 또 달라서 평가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비계량 가중치가 높다라는 것은 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의 흐름, 변화의 흐름들을 잘 파악하시고 해당 지표 개발, 그리고 그 개발 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특히 비계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계량보다 비계량 지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계량에 대한 가중치가 점점 높아져 가는 이 추세에서 각 기관들이 조금 더 해당 부분에 대한 관심과 좀 노력이 더 들어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세션이요, 정합성과 자율성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부처의 경영실적 편람, 그러니까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편람을 좀 비교한 표를 좀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시간상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살짝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처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없고 평가단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부처는 평가위원회와 평가단 모두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평가 지표도 지금 고용노동부는 경영관리, 주요사업, 가점 이렇게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처의 기타 공공기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또 나뉘어져 있고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세션에서는 이렇게 좀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전체 기관들을 봤을 때 통합적으로 정합성 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기관과 규모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자율성을 줘서 달리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나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이번 세션에서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쭉 교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한대학 이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한대학교 이현입니다. 저는 성평등 가족부 평가위원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단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단장님이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평등 가족부 경영평가단이 이 세션에서 그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성평등 가족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단장님하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세션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이제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 방안입니다. 그 제목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기타 공공기관들이 보통 이제 기재부 경평을 준용해서 평가 편람을 만들고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기재부 경평과의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의 특殊성을 감안해서 이제 부처별 평가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평가 수행의 어떤 그 질적인 고도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세션을 마련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제가 기재부 평가도 해보고 기타 공공기관 평가도 몇몇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다독화가 되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기타 공공기관 평가나 기재부 평가는 마찬가지인데 저비용 고효율 구조. 그러니까 이 사실 평가 수당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비가 적어요. 근데 평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기재부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평가 실무자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개 기관당 평가에 소요되는 그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슷비슷해요. 각 기관별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의 평가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실제로 해보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평가위원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가 기간도 되게 짧습니다. 꼼꼼하게 평가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해결하려면 평가위원을 많이 쓰면 될 겁니다. 좀 더 많이 쓰고 또 보조 인력도 쓰고 그러면 될 건데 이제 부처별로 정해진 예산이 있거든요. 그 정해진 예산을 안 늘리는 겁니다. 안 늘리는 구조로 계속 가다 보니까 또 평가단 구성할 때는 또 경쟁을 하거든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해진 그 비용 내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또 그 짧은 시간에 평가를 완료하다 보니까 부실 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좀 개선 방안이라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평가위원 숫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 늘리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평가 비용입니다. 인건비를 좀 대폭 늘려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제 여러 기관들이 기재부는 조금 그래도 기재부 평가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 기타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용역 수당을 좀 늘려서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기반의 평가 보조 시스템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뭐 수치라든지 수치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뭐 유사기관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AI 시스템의 그 보조를 받아가지고 평가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 평가위원들은 좀 고차원적인 전략 분석이라든지 질적 평가에 조금 그 리소스를 좀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가 보면은 그 강제적인 그 경직된 그 환류 방식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평가 위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위원의 개인적인 그 의견이 오피니언이 그대로 이제 기관들한테 전달되고 그 의견을 강제적으로 팔로우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사실은 그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관의 어떤 그 비즈니스 콘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가위원들이 이제 여러 교차 어떤 검증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 의견을 최적화시키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의 개인 의견이 평가 결과 보고서에 그대로 실리면서 1년 동안 그걸 가지고 우리 기관들이 그냥 경직되게 팔로우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도 하고 제가 컨설팅도 해보면 그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무조건 팔로우하지 마시고 조직 내에서 충분히 디스커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수용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대서 그 경영평가 평가단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실적을 얘기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제 좀 경직되게 환류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단순히 평가 결과 등급 레이팅을 주고 랭킹을 주고 이런 거를 넘어서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해서 기관과 서로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하고 왜 그런 평가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기관하고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는 그런 컨설팅 체계를 확보하는 거. 그러려면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결국은 평가비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기타 공공기관 각 부처에 그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 성평등 가족부뿐이 아니고 많은 우리 부처에서 제 얘기를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실무자들이 오셨는데 평가를 바라보는 태도, 제가 지금 평가를 해보면 아직도 그 평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이 무슨 국정감사 받듯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평가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런 그 성과를 매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조직 변화와 그 변화 관리와 그다음에 조직 혁신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평가를 하면은 그 PDCA 절차가 정말 그 기관한테는 의미 있는 절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계시는 실무자들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조직 내에서 활용하셔서 평가를 변화 혁신의 도구로 좀 삼을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최유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간동대 최희용입니다. 현재 저는 농식품부의 그 전체 평가단 총괄 간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관들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기관의 목소리와 평가위원회 목소리를 좀 중간에서 중재하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어서 오늘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느꼈던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라운드 테이블의 제목이 기재부 경평과의 정합성,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라 하면 부처별 특징을 반영한 평가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 경평의 편람이 변경되면서 그 변경된 내용을 편람상에 많이 받아들였고요. 아마 기관들이 그 과정에서 전년도와 다른 여러 가지 편람 내용들을 이제 그 보고서에 반영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저희 위원들은 사실 저희가 그 보고서뿐만 아니라, 사실 보고서는 아까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사실 그 기관의 이름을 가리면 특히 경영관리와 같은 부분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기관의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편람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답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주요 사업은 각 기관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위원들께서 이제 서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은 저희 농식품부의 기타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고려하여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과정에서 특히 대면 검증, 저희는 현장 실사를 대면 검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면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컨설팅해 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들 간의 협의 사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틀 전에 대면 검증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 사실은 평가위원들의 말에 상처받으신 기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들을 대신해서, 저희 단장님이 옆에 계신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혹시 저희 위원들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더라. 라고 하시면 그 기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타 공공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로 문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기타 공공기관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과적인 근데 사실 평가 편람은 사실 문과적 마인드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문과와 이과로 나누는 것이 너무 편협한 오류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사실 저희 그 농식품부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정말 주요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고 훌륭한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서에 충분히 담지 못하시고 보고서에 어떤 오류로 담으시고 하시니까 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면 평가가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서면 평가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 평가 과정에서 왜 보고서를 이렇게 썼느냐, 왜 저렇게 쓰지 못했느냐, 왜 지표를 이렇게 설정했느냐라는 그런 잔소리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관에 대한 애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보고서 작성, 두 번째는 대면 검증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대면 검증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타 공공기관 평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면 평가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작성이 사실 중요하신데요. 기타 공공기관이 놓치시는, 특히 저희 부처의 기타 공공기관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편람을 준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위원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적받으신 사안이 왜 편람을 준용하여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왜 편람의 순서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편람의 순서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맞춰서 작성을 했을 때 평가위원회의 이해도가 가장 높게 제고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사실 많이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편람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으실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족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편람을 준용해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표 설정의 논리적 정합성을 준비해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은 지표 설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어보실 때 전년도보다 높였다. 아니면 전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위원들이 듣고 싶은 것은 그 단순하게 지적사항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만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지표가 현재 상황에 어떤 의미를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이거는 아웃컴 지표가 아니라 아웃풋 지표다. 그러면은 주요 성과 지표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위원들이 듣고 싶으신 것은 사실 기관에게 우리가 여건상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가 아니고 이 아웃풋 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당해년도 평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여쭤보면은 의외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표를 설정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세 번째는 꼭 수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수치를 설명하는 정의를 기관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치에 대해서 동일한 네이밍을 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들에게 그러니까 오류로 인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관에서는 기관 내부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시는데 평가위원들은 동일한 네이밍을 가지고 다른 수치가 제시됐을 때 이 보고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고려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분모입니다. 지표를 설정하실 때 기관들이 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분모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리적 구조가 약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들은 이 분모의 조작을 통해서 기관들이 그 해의 성과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의심하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분모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면 검증의 의미입니다. 대면 검증을 처음에 들어오실 때 사전 질의서를 받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 이거 다 대응해야지, 이거 다 답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들이 듣고 싶으신 건 이미 그 보고서를 읽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관들과 위원 사이에 그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가지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선 이 보고서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관들은 간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대응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변명해서 설득시켜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그게 아니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용어와 내가 생각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맞추는 과정이 대면 검증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대면 검증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면 검증 이후의 것인데요. 기관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가 분리돼서 운영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기타 공공기관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계량 지표가 굉장히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계량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관의 노력을 비계량 지표로서 위원들이 확인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즉 계량 지표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관에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비계량 지표의 준비를 통해서 이 계량 지표가 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은 기관이 이 계량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지를 비계량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는 별개로 운영되지 않는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 평정을 통해서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비계량 지표와 계량 지표의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결과 지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한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가 저희가 작성이 된다라는 것을 그 기관들에게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마 그 부처의 기타 공공 기관 기타 공과 평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가 평가 보고서가 다 작성이 되면은 그 비계량 지표에 대한 보고 작성 내용을 가지고 기관들에게 회람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면은 제시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혹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했다가 이것이 좀 책 잡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과정 아까 대면 검증에서 말씀드렸던 한 번에 더 기회가 기관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어필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관이 기관의 의견을 제시하신다 하더라도 저희에게는 어쨌든 그 평가의 정합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의견은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 의견을 나중에 보고서가 나왔을 때 수용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보신 것처럼 5분의 교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아무 준비 안 하고 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역시 교수님들이라서 대부분 다 시간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네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 세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의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아마 공통적으로 3개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미에 시간이 되면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기타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되어 있는 간사단들은 오늘 여기에 발표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량평가 관련되어 있는 회계사 중심의 평가팀장들이 없는 것도 계량평가는 대부분 5월 둘째 주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민감도 때문에
한 개 부처와 계량 부분들은 빠져 있고 한국정책학회가 학예학술대에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금은 더 신경 써줘야 된다라고 있으면 죄송스럽지만 만약에 질문하시면 한 1분 정도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당 부처의 간사단이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손을 들고 하시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 원장 최병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이 시간이 한계돼 있어서 한 1분 정도 안에 다 이렇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경평이 이제 다른 기능을 하는 평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다 독점적인 각 기관마다 독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처 감독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분명히 납두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걸 한 2개 정도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어느 기관이나 좀 해묵은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한두 개 항상 어느 시점에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면 반드시 어떤 형태의 반발과 잡음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안 건드립니다. 그거를 안 건드리고 왜냐하면 건드리면 손해거든요. 대개의 경우는 성과는 좀 시간이 걸쳐 나타나고 반발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깊이 살펴봐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는 이제 기관장 인터뷰를 따로 했었는데 그거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마 그 실상을 정확히 보시는 데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일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한계가 다른 기능을 하는 그 집단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고유 사업의 평가는 객관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긴 차별성을 낼 수가 없고 대점수들이 잘 나오거든요. 사고만 안 치면. 그럼 이제 일반 경영관리 쪽에서 차별성이 나타나는데 경영관리가 여러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각자 포인트를 얻으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데 이제 작은 조직 같은 경우는 포인트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같은 예를 들면 뭐 사회봉사적인 거라고 하면 매년 메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별 효과가 없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작은 일이라도 한 군데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지. 여기 몇백만 원 한 번 하고 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잘못한 평가 지표가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은 기관들 좀 다르게 그걸 봐주시는 방법이 좀 필요할 거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네. 예,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문홍길입니다. 아까 어느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평가의 목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평가 대상 기관에 서열을 매기는 것뿐 아니라 그 평가를 통해서 그 기관이 더 나아지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공기관들은 매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일정한 텀을 두고 그 평가가 그 기관의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석 결과는 오늘 제목처럼 새로운 방향 모색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피평가 기관 입장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선되기보다는 어쨌든 올해 우리가 높은 서열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 아무래도 더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의 평가가 이 공공기관들을 얼마나 개선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한 기간만 먼저 한 번 더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패널단 지금 앞에서 아마
사회자인 저를 제외하고는 이윤석 교수님은 평가단장을 역임하신 경험도 있고 현재 다른 부처에서도 평가 관련된 총괄반에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두 분 기관의 기관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이윤석 교수님 짧게 어떤 의견 한번 주시겠어요? 정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그 두 분 말씀을 제가 조금 뭐 합친다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자체도 중장기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 지금 현재 평가 제도상 그렇지가 돼 있지 않고 이 평가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표로 구성해 선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운이라든지 위의 선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평가단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이쪽 아까는 제가 사실은 피평가 기관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돌려서 이 평가위원님들하고 평가단의 제가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늘 생각하는 뭐냐면은 특히 기타 공공기관하고 재경부 산하 평가받는 재경부 평가받는 기관은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규모거든요.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로 인한 산출의 한계가 있어요. 뭐 규모 경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현재 받고 있는 기관들은 거의 계량 알러지가 걸려 있어요. 계량을 만점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빨리 이걸 만점 받고 점수 좋게 받아서 탈출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가단에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비계량 지표를 강화해야 돼요. 비계량 지표와 계량 지표 차이점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군요. 비계량 지표는 노력이에요, 노력이고 계량 지표는 결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결과만 보고자 한다면은 비계량 실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엑셀 파일 하나 뚝 주고서 거기서 그냥 수치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관의 노력을 본다는 거예요. 비계량 지표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기타 공공기관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산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비계량 지표를 강화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계량 지표도 그냥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그냥 만점 나왔네 또 만점 나왔네 이럴 게 아니고 계량 지표 구성의 적절성하고 목표의 도전성 굉장히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만점이 안 나올 정도로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기관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아까 기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평가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완수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주지혜 교수님께 하나 부탁드리죠. 3년차 아마 평가위원 시스템이 올해 3년차가 되면 어떤 형태로 이제 저희가 리뉴 시스템이 들어가는 평가위원 풀에 들어가시는데 여기 지금 다 멀리서 오셨으니까요. 만약에 평가위원 입장에서 피평가위원에게 주요 사업에서 딱 하나만 컨설팅해주고 싶다. 평가를 좀 더 합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걸 좀 조심해 주시거나 이걸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개 정도 한번 팁을 좀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3년 차라서 이제 나가는 마당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비계량을 가중치를 매우 높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만큼 평가를 3년 차 하면서 기관들에서 계량 지표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100% 초과 달성, 더 이상을 달성을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매번 비계량 관련해서도 계량이랑 연결은 되되 비계량만의 그런 노력을 볼 수 있게끔 비계량 개발에 신경을 써달라고 매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새로 만들어 오신 비계량 지표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만큼의 노력을 조금 더 비계량에도 해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평가를 더 좋게 받지 않으실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용 교수님한테도 부탁을 드리죠. 자, 저희가 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 정도는 꼭 이 피평가 기관에 오신 분들에게
평가자 입장에서 이런 거 좀 하시면 좀 더 합리적 평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갑자기 또 질문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그 오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쓰다가 왔는데 그 보고서를 쓰면서 평가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전년 대비해서 뭐를 좀 개선했는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평가는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평가는 it's not fact, it's opinion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하고 좀 다를 수 있다. 평가는 이제 평가자의 의견이 많이 좀 좌우가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팁 이렇게 이제 우리 저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떠오른 건데 뭐냐면 평가자가 전년 대비해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됐는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좀 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보고서를 쓸 때는 전년 대비해서 항상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쉽게 캐치할 수 있도록 깨알같이 보고서에 쓰지 말고 쉽게 캐치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써주는 게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팁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 3가지 정도 오전부터 질문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위원님들 말씀 중에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기관장들께서 오늘 오전에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질문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모든 기타 공무기관이 재경부의 룰과 같게 구성을 합니다. 3년 동안에 이 기타 공무기관 풀하는 기관들의 인건비라고 얘기하는 자문비,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9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포함되어 있는 기관 중에 비상임 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배제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이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제가 상피제를 걸 때 친인척관 그런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평가위원들을 구성하는 거고요. 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가 우리나라 기타 공기관이 가장 수행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학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풀 안에서 움직일 때 전체 평가위원회 40% 정도는 저희 정책학이나 행정학 전공자가 아닌 법학 또는 당연히 계량은 회계사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무파트의 노무사 그리고 각각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공자 아까 전에 기상청 얘기했을 때 대의과학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처에는 식품 전공자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문화예술이나 콘텐츠,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전공자가 융합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 평가단이 일률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발표 주신 분은 이성혁 교수님하고 내년에 어디든 기타 공무기관의 1순위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모셔야 되는 추천 리스트 영순위신데요. 자, 이성혁 교수님 혹시 내가 내년에 평가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평가를 관점을 두고 한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데서 미리 한 예측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시고 농담이고 좀 한 5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기관들 평가하면서 실장님들, 본부장님들, 이제 차장님들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신데 확실히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느낌이 오는 기관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점수를 잘 받습니다. 이게 그리고 뭔가 저희가 질문을 드릴 때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와가지고 오른쪽 귀로 막 속삭여 주시는 분들은 꼭 지나고 보면은 저희끼리 서로 다 점수 보지 않고 이제 나중에 합치거든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또 그런 기관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평가 저희 그 보고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기관이 정말 좀 적극적으로 조직 학습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 보시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고 또 궁금하고 바꾸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저희 아까 기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모 기관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에게 물어보신 게 있었어요. 저희 팀한테 저희 노조가 4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말씀하신 기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냥 저희의 경험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좀 그 준비성이 이제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2시간, 3시간 앉아서 얘기하는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 거에 이상으로 본인들께서 이제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준비성이 있으면은 저는 크게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 10분이에 제가 5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익 교수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최용 교수님께는 이제 실사평가, 제가 현장 검증, 현장 평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성익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제가 비헤비어라고 얘기하는 피평가자들의 평가를 받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평가자로서 아주 이렇게 인사이트가 온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피평가 기관이나 피평가자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하나만 콕 좀 찍어서 말씀을 주시죠. 너무 예민한 부분을 저에게 부탁하셔서 굉장히 난감한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과감 없이 써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쩔 수 없습니다. 빠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관이 충분하게 본인들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분명히 질의를 하실 때 보고서 몇 페이지, 뭐 사전 질의서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페이지라고요? 이렇게 되물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 보고서에 가셔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빈도나 횟수가 대면 검증에서 잦으시면 대체로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들으시고 이 단어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이미 예상을 하시고 기관들이 대응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되물음 없이 바로 답변이 나오시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정확한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옆에서 바로바로 서포트가 됩니다. 그 옆에 바로 계시는 다른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이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페이지를 빨리 찾으셔서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옆에 이렇게 싹 밀어 넣으십니다. 그럼 이 기관은 대면 검증을 위해서 이만큼 준비를 하였고 사실 대면 검증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 주요 사업에나 이 지표 내용에 대해서 굉장한 숙지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이걸 내가 꼭 답변해서 위원을 설득시킬 거야라는 의지가 강하신 나머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언성이 높아지시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논쟁적인 과정이 오고 가게 되면은 위원들도 이제 인간이시고 이게 주관적인 관점이 되시다 보니까 기관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아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드리는 건 분명 위원께서 잘못 보고서를 이해하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작성하였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서를 이해하시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서로 이 용어를 한번 맞춰보자. 이 서로 다른 정의를 한번 맞춰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하시면 저희 위원들 굉장히 착하시고 저희 농식품부 위원들 다른 기관의 위원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굉장히 착하시고 항상 마음이 열려 계시고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대면 검증은 사실 들으시러 가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시려고 마음을 많이 열고 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 무조건 설득시킬 거야 라기보다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통해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 대면 검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좋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받고 제가 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교수님 평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 편람 얘기를 오늘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제 평가 끝나셨다고 생각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내년도에 경영평가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건 평가 편람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사업의 지표나
내용들을 지금부터 평가단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 컨설팅단 또는 지표 검토단 또는 평가 편람단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위원들과 같이 논의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전년도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올해 평가는 내년에 받는 거죠.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지표명이나 앞서 말드렸던 목표 설정의 도전성, 적정성이라는 부분들을 평가 편람에 담아가는 6월 또는 5월 말부터 평가가 시작된다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실 것 같고, 그럼 연말에 평가 편람이 나오면 이 우리가 만든 평가 편의 기준표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학회에서 왜 이런 걸 작년부터 하느냐라고 질문을 여러분 기관장들이 오늘 전화로도 주셨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기관들의 아마 저희 평가인 저 역시도 여러 개의 단장과 부단장, 저 역시도 뭐 재경부 평가 총괄반을 다 했습니다만은 모든 평가인들이 모든 피평가 기관에 있는 기관들을 방문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들에게 왜 안 와보고 평가를 하느냐로 말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평가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 기관을 좀 더 알려주고 우리 기관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왜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주시는 것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 같은 우리 나라의 7대 메이저 학회에서 경영평가 관련돼 있는 라운드는 저희 두 학회만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실 때마다 학회에 오셔서 기관의 명함을 돌리시고 기관의 여러 가지의 말씀들 주시는 게 또 합리적인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앞에 있는 평가 총괄반도 있지만 지금 플로에 있는 평가위원 역시도 내년에 또 다른 정부 부처의 기타 공공기관의 평가위원이 되실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학회에 오셔서 서로가 네트워크를 하시면 합리적인 평가를 받는데, 그리고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제목처럼 기관의 자율성들을 좀 더 많이 포함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좀 더 그것이 용이하다라고 해서 학회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4회 1분과 라운드 테이블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